안녕하십니까, 툭불맨입니다. 이번 시간은 드디어 대망의 칼갈기 3탄 칼을 갈아볼 거고요. 이번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중간에 한번 끊어서 4편이 제작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대로 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제가 미처 하지 못했던 아쉬웠던 말들이 혹시 남게 되면 그것만 따로 모아서 부록 같은 4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영상은 제가 편집을 할 줄 몰라서 스트레이트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실수를 하면 다시 처음부터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말 실수가 있을 때 그냥 다시 고쳐서 정정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찍기 너무 아쉽게 잘 찍어진 영상이라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칼을 그 전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양의 칼날, 동양의 칼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 두 가지를 합친 오른손잡이 정석칼, 이제는 그냥 정석칼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왜 그 칼로 정착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육을 할 때 이 작은 고기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커다란 고기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놓고 찌개거리를 뭐 이렇게 절단을 해서 요만한 고기들을 써는 이런 방식의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커다란 고기를 일직선으로 썰어야 되는 그런 작업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넓은 삼겹살 판 이렇게 길어요, 그죠? 삼겹살은 길고 여기가 이렇게 얇습니다. 이 정도 되는 고기를 일직선으로 기계로 썰는 방법도 있지만 손으로 썬다면 이렇게 썰어야겠죠. 이렇게 손님이 새로 썰어달라고 손으로 썰어달라고 하면 이렇게 썰어줘야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고, 소고기 등심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등심 단면이 어떻게 생겼나요? 뭐 윗등심으로 한번 써볼게요. 떡심이 이렇게 하나 있고 가운데 뭐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조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이 마블링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이 정도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단면이 커다란 단면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덩어리가 여기가 이제 이게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뭐 떡심 있고 이렇게 단면이고 뒤에 이렇게 덩어리가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여기 단면을 지워버리고 단면이 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썰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썰어야겠죠, 구이용을. 근데 이렇게 썰 때 이 정육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일직선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썰어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썰어서 내려가겠죠. 이렇게 커다란 고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고 썰어서 내려갈 건데, 이 각진 칼, 서양의 칼로 이렇게 날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각진 날이 선 칼을 여기 이렇게 썰기 시작하면은 요 처음 부분은 썰기가 쉬워요. 모든 이 덩어리 고기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여기는 썰기가 쉽습니다. 약간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고기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썰기 시작할 때 위에 부분 썰기가 쉬운데, 이 점점 고기가 썰면서 이쪽 이제 썰린 부분은 이제 살짝 이렇게 벌어지겠죠. 점점 썰고 한 이쯤 중간쯤 가고 하면은 이 고기가 뭐 한 요만큼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딱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가면은 칼이 이만큼 박힌 거기 때문에 이 칼이 여기 위에서의 이 자유로웠던 칼이 여기에 이미 박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각진 칼로 일직선으로 계속 썰어 나가려고 하면 이 각진 칼이 이 일직선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각진 칼 때문에 여기서부터 썰면서 약간 어디로 칼이 이렇게 휘어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썰어야 되는데 이게 각진 칼이다 보니까 내가 의식을 안 하고 썰면 이렇게 사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배불뚝이 같이 썰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집중을 계속해서 썰면은 일직선으로 썰리겠죠. 하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는 칼이라서 이렇게 갈면은 커다란 고기를 썰 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막 그림을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그랬다 했는데 이해가 가셨나요? 이 각진 칼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인 칼 같은 경우에는 일렬로 썰기가 편한데 한쪽이 평면이면은, 근데 각진 칼로 일렬로 썰다 보면 뭐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갔다가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확률을 없애기 위해 더 신경을 써서 고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안 불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불편한 거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더 편의를 하고자 이 정석칼로 갈게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이 정육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수산에도 오롯이라는 그런 작업이 있죠. 이 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고기가 이렇게 근막이 붙어 있어요. 스지라고도 하고 근막, 되게 얇은 막이 붙어 있는 고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소고기는 이 스지를 벗겨내야 더 연하기 때문에 이 스지를 벗겨내는, 근막을 벗겨내는 작업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요 고기에 얘가 껍데기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한 몸이에요. 한 몸에 있는 걸 여기서부터 뭐 해갖고 이렇게 쭉 벗겨내는 거예요. 칼을 이 어떤 고기가 있으면 이게 이제 고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근막이 있으면은 여기를 이렇게 놓고 붙잡은 다음에 이렇게 칼로 쓱 해서 벗겨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근막이 뭐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 근막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살코기와 근막의 가격 차이는 명백히 차이가 납니다. 이 고기가 더 비싸요. 어떤 고기여도 일단 고기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근막에 살이 안 붙게 이렇게 칼날로 긁으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이 아까처럼 이렇게 각진 칼이라면은 각진 칼이면 이 방향성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기 쪽에 있는 날과 근막 쪽에 있는 날이 두 방향성이 있고, 이 각이 크면 클수록 이 조향각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불편해요. 이렇게 할 때 불편하고, 또 이게 이쪽 날면에다가 이쪽 날면에다가 하나의 기준점을 대고 근막을 긁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맞으면 툭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다시 또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근막을 한 번에 싹 떼어나면은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는데 끊어먹고 하면은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칼을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요 칼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요 칼을 선호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 아니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동양의 양락검, 뭐 칼날이 그냥 이렇게 갈렸다. 그냥 이렇게 갈려서 이 베는 데는 더 효과가 좋은 이 칼을 쓰지 않는 이유는요. 제가 이 삼겹살이 이제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만약에 그럼 여기 오돌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돌뼈가 이 앞쪽에 갈비뼈 쪽이라고 부르는 그쪽에 이 오돌뼈가 좀 두껍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 고기를 이 단면을, 이게 단면이에요. 뭐 이렇게 결이 이게 삼겹살이 있겠죠. 그림은 잘 못 그려요. 이 부분을 이제 큰 덩어리에서 제가 이렇게 일렬로 썰어야 되는데, 손님이 저 숯불용으로 두껍게 썰어주세요. 그래서 이 고기를 평소에 이 정도 두께로 썰어야 된다면 한 이 정도 두께로 만약에 썬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은 이 오돌뼈도 이 정도 두께에서는 오돌뼈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붙어있는 요 오돌뼈의 간격이 여기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고기를 뚫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썰 때 오돌뼈가 잘 안 썰리니까, 두꺼우니까 힘을 빡 줬더니 이 얇은 칼날이 이 끝에가 알루미늄 캔이 찌그러지듯이 그냥 찌그러져 버렸어요. 이 손톱이 끝에가 살짝 까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살짝 까져서 들어 올라가는 그런 느낌처럼 칼날이 여기가 그냥 들어 올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칼날이 너무 얇아서 한 곳에 모은 게 각지지 않게 모았기 때문에 모든 면이 이렇게 생기게 칼을 갈게 되니까
이 끝부분이 너무 약해서 잘 들고 예리한 건 좋지만 이 투박한 작업을 하기에는 칼날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동양의 양날검도 정육을 하기에는 불편해서 효율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오른손잡이 이런 정석 칼을 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아서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오른손잡이긴 한데 이쪽 부분은 이렇게 각이 확실하게 지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립니다. 이쪽은 이렇게 오다가 끝에가 이렇게 각이 지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부터 살짝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걸 아예 일자로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초보자분들이 칼을 막 30분을 막 갈았어요. 막 이제 잘 들겠지. 우선 탁 했는데 칼 갈기 전이랑 똑같아요. 왜 그러지? 30분을 갈았는데 또 막 30분을 막 합니다. 막 갈았는데 또 똑같아. 아, 오늘은 안 되겠다. 내일 칼을 갖고 와서 또 막 갈았어요. 근데 또 똑같아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은 또 칼을 10분만 갈았는데 또 잘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칼을 제가 이제 정석 칼을 색종이로 단면을 이렇게 만들었죠. 1, 2편 보시면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칼의 단면이라고 생각하면 이 칼날이고 이 바깥쪽은 각이 져 있고 안쪽은 일직선입니다. 이 칼을 조금 넓게 확대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런 느낌의 칼이 되겠죠. 이렇게 이쪽에는 각이 져서 이쪽이 이제 각진 칼날면이고 이쪽은 빤빤한 평날 면이고요. 그럼 이 초보자분들의 실수가 제 칼을 그냥 갈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다른 칼들은 이렇게 각이 져 있지 않고 뭐 둥구스름할 수도 있고 이러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칼을 갈 때 이 숫돌의 면이랑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갈겠죠. 이렇게 막 합니다. 이렇게 막 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여기를 갈아야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기가 갈려야 칼끝이 갈려야 날카로워지겠죠. 여기가 얇으면 얇을수록 날카로워지겠죠. 왜냐하면 요 모서리 부분이 얇아야 날이 되니까요. 근데 이 초보자분들은 안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직접 본인들이래요. 죄송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본인 직접 칼을 갈 때 이 안쪽까지 이렇게 보면서 칼을 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 보고 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떠 있죠. 여기를 갈아야 되는데 여기를 가는 거예요. 막 갈았어요. 30분 동안 막 갈았어요. 딱 가는데 안 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또 막 갈았어요. 이번엔 또 아까는 살짝 뜨게 갈았는데 뭐야 우선 잘 모르니까 이번엔 또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막 갈았어. 막 갈았더니 또 안 들어. 그래서 왜 안 들지? 그 다음날 또 이번에는 색다르게 갈아볼까? 우선 아예 딱 붙여보자. 그래서 이렇게 붙인 줄 알고 여기다가 붙여서 가는 거예요. 막 하면은 여기만 이제 갈려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얇아지긴 하겠지만 이쪽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이게 계속 똑같은 각도로 갈아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잘 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칼날을 갈 줄 모르시니까 이제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갈다 보니 칼날이 안 갈아진다. 날이 제대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기준점을 잡고 칼날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칼을 사요. 처음에 칼을 샀어. 칼이 이제 제가 그림은 못 그려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바깥쪽을 이렇게 각지게 맨 처음에는 한 요 정도겠죠. 이 정도. 맨 처음에 이렇게 갈고 반대쪽은 이제 판판하게 가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칼을 이쪽은 각지게 막 이렇게 세워서 막 간 거예요. 이쪽은 빤빤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막 빤빤하게 막 갈았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각이 조그마겠죠. 근데 이걸 한 번에 막 계속 갈아서 각이 제 칼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요 정도의 각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갈았으면 쓰세요. 막 쓰시다가 또 이제 칼이 안 들기 시작하면 또 갈아야겠죠.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요 각진 부분이 조금 넓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제 칼이 탄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쓸 수는 힘이 들다. 그러니까 쓰면서 타협을 조금씩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정석 칼을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칼을 갈기에 앞서서 숫돌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칼을 갈아보겠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세라믹 숫돌도 있고 그냥 뭐 숫돌도 있고 한데 뭐 숫돌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세라믹이 뭐 더 좋다 안 좋다는 아니고 저가 지금 갈 거는 하나는 세라믹이긴 한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가격이 인터넷에서 좀 저렴하길래 한번 써볼까 해서 쓴 건데 두 개의 차이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진 않고 약간 둘 다 돌이라서 딱딱하긴 하지만 이 느낌상으로 느끼면은 일반 이 연돌 그 벽돌 색깔 그런 숫돌에 갈았을 때는 약간 말랑한 느낌이면 세라믹은 좀 더 말랑하지 않는 느낌이다. 이게 좀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느낌, 조금 더 연한 느낌, 안 연한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라믹으로 갈면은 소리가 좀 틀려요. 약간 삐걱삐걱 이런 삐끼끼 이런 소리가 나요. 이렇게 막 삐끼삐끼 막 이런 거 같은 이건 약간 유머였고요. 이런 느낌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도 그 소리가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집에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높아야 갈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칼을 갈아볼 건데 이 숫돌은 물에 이렇게 담가서 뭐 계속 담가놔도 상관없지만 갈기 전에 적어도 30분, 뭐 10분, 짧게는 10분 뭐 해도 되겠지만 30분 정도는 물속에 불려 놓으셔야 칼 갈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 불려 놓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머금어요. 바짝 말라있지 않고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이 칼을 갈기 시작하면은 이게 마르지가 않습니다. 갈면서도 물을 계속 이렇게 부으면서 갈기는 할 거지만 뻑뻑하게 갑자기 말라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불려놓고 가는 게 좋고요. 자, 칼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게 이제 저는 3,000방, 1,000방짜리 이제 두 가지가 양면으로 있는 세라믹 숫돌을 구매하긴 했는데 거의 다 이 거친 숫돌 요거로 먼저 칼을 갈고 그리고 이 1,000방, 800방 그 벽돌 색깔로 마무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끝이 났는데요. 이 거친 숫돌 같은 경우에는 칼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숫돌이 자신의 몸을 갈아서 칼날도 갈리긴 하지만 자신의 몸을 막 갈아서 칼날의 형태를 만들어 주기에 그런 표현이 맞지 않나 제 생각에는 얘가 자신의 몸으로 같이 갈려서 이 칼날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대신에 이렇게 갈려진 데가 거칠어요. 거칠기 때문에 이걸로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주고 이 1,000방이나 800방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좀 얇게란 표현이 맞나요? 거칠지 않게 부드럽게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칼을 가시면 되고요. 어떻게 칼을 갈 거냐면요. 제가 이제 제 칼은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한번 갈아볼까요? 빠졌네. 잠깐만요.